올림픽공원에서 장동혁, 황교안 두 분이 조우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전 대표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그전에는 황교안 응원해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진짜로 황교안이 돼버린 거예요. 올림픽공원에 가서 본인이 이제 내가 부정선거의 선두주자다라는 걸 사실상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오른쪽으로 이동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왕창 넓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주제 시간관계상 넘어가 볼게요. 이제 퇴진 27,000대 지지 23,000. 뭐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이제 퇴진을 요구하는 당원이 뭐 27,000명, 뭐 지지하는 당원이 23,000명,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이제 퇴진론과 뭐 이제 지지론이 이렇게 뭐 양립하고 있는 뭐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약간 양쪽 진영이 뭐 세대결을 하느라고 저렇게 서명을 뭐 2만 몇씩 받고 막 뭐 이러는 모습인데, 요게 사실상 국민의힘 당원이 지금 뭐 이제 100만 명이니까 사실 뭐 이제 2만 뭐 합쳐도 뭐 5만 뭐 남짓이니까 사실 이렇게 뭐 큰 포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요게 이제 만약에 뭐 전당원 투표, 국민의힘은 전당원 투표하면 뭐 이제 당대표 신임 물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게 이루어지면 뭐 이제 저렇게대로 백중세로 팽팽하게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건 이제 울분과 분노의 표시잖아요. 네. 도저히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 거야라는 그런 분노의 표시긴 한데 저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많지 않고 네. 그리고 저게 꼭 옳은지 여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그냥 양쪽의 세과시, 양쪽이라는 게 뭐, 양쪽이라고 할 수도 없지. 왜냐하면 저 서명을 한 분들 중에서 한동훈 지지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네. 그래서 뭐 한동훈계가 저거를 앞장서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자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저것을 뭐 양쪽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좀 어색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런 당대표는 지금껏 없었다. 도대체 당원들이 저런 식으로 윤리위에 제소를 하거나 무슨 뭐 서명을 해서 시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윤리위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윤리위를 본인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칼로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도적 권력밖에 남지 않은 당대표가 돼버렸어요. 뭐 당대표라는 건 원래 정치인은 그 나름 그래도 정치 지도자에게는 권위라는 것도 있는 거고 자발적 승복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진 제도적 권력, 네. 당대표라는 제도가 만들어준 권력, 네.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구를 임명해서 그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고 그 칼로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 네. 이런 제도의 권력만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서 글쎄 이게 결국은 두고두고 정당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거에 저도 80년대에 이민우 파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그리고 뭐 유진산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어떤 파동이 있었는지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두고두고 이제 오명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을 운영하는 이 방식은 두고두고 정당 정치사에 어떻게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로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요즘 보면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퇴진론,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 장동혁 퇴진론은 참 풀이 꺾인 모습이고, 사실 뭐 이제 이제 혁신 쪽이라고 분류되는 분들도 뭐 최근 뭐 돌려차기나 뭐 이제 이런 류의 사실 약간 자승자박하는 것들로 동력이 많이 꺾이고 뭐 이제 이러면서 실은 지금 당권파들 사이에서는 사실 연임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잘 준비해가지고 연임까지 도전하자 뭐 이제 이런 목표까지 세우고 이제 사실상 뭐 퇴진론이 힘을 많이 빠진 상황이고, 사실 뭐 그런 퇴진론에 대해서 의원들도 별로 호응을 안 하고 있고, 사실 뭐 실익이 없으니까 뭐 이제 그런 걸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뭐 이제 세대 개편이나 이런 걸로 흔들리니까 사실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와운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 파격적으로 혁신까지 하면 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기미는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뭐 세상 일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야당한테 정말 좋을 텐데. 대한민국 양당제의 특성은 한쪽이 개판치면 다른 한쪽이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개판. 그러니까 같이 개판 이때다 싶어가지고. 혹은 더 개판죠. 그런 일이 저는 반복된다고 보는데, 이 약간 여담인데 27,000명 적어가지고 뭐 27,000명밖에 안 되는 당원들이 뭐 서명한다고 그걸 따라야 되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라디오 방송 대타 방송을 하나 진행하는데 거기에 출연했던 서정욱 변호사가 그러면은 27,000명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97만 7천 명은 장동혁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23,000명이네. 정우가 이게 현실이다.
그런 식의 그러니까 세계관을? 참 신박한 논리였어요. 근데 보니까 23,000명이네 지지하는 사람이. 근데 저는 그 장동혁 대표 체제는 지방선거 직후에 정리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야 국민의힘이 여러 가능성을 놓고 네. 앞으로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고 백가쟁명식의 그런 이 토론이 일어나더라도 한번 그런 걸 거쳐야 당이 확 바뀌는 계기를 맞는데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장동혁 대표가 운이 좋은 면도 있어요. 하필이면 선관위 관리부실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렇죠. 올림픽 공원에 저 동력이 생기고 저거를 이제 약간 사유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황교안이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러면서 저걸 이제 자기 당권 강화의 기반으로 저렇게 활용을 하고 마침 또 이재명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여당이 전당대회 치르면서 약간 자중질환에 이런 상황이 그렇죠. 빚어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지켜보자 이런 상태로 지금 관망으로 당이 돌아섰어요. 근데 그 장동혁 대표 지난 1년간을 보면 그 장동혁 대표의 당 대표로서의 어떤 정치력 리더십이라는 거는 윤리위 같은 거 가동해가지고 정치적 반대자나 경쟁자들 쳐내는 것. 그리고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 음모론 어떻게 보면은 보수 내의 극우적인 그런 기류에 편승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보여준 게 없습니다. 선거에서 당이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야당으로서 정책적 견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별로 보여준 것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걸로 그러면 설령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오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다 그런다 한들 국민의힘의 승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냐. 그렇진 않아요. 당연히 아니죠.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이제 뭐 묻지마 통합이 됐든 아니면 어떤 원칙이 있는 통합이 됐든 지금 이렇게 뭐 4분 5일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어쨌든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보수가 정권을 견제하고 그냥 정권이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대안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해보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장동혁 대표만이 없는 게 아니고 전체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사 이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지금 못 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다가 지금 민주당 당대표 체제 바꿔가지고 이제 뭐 외연 확장으로 나가겠다. 네. 우리가 이제 중도 보수의 영역까지 점유하겠다. 이러면서 막 공세를 대대적으로 취하면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그게 또 거꾸로 국민의힘한테는 장동혁 체제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보기에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는 장동혁 대표 체제는 그냥 그 상수라고 보고 네. 저는 국민의힘의 다선 중진들의 비겁함이 이 상황을 낳고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음. 너무 계산이 많아요. 그 계산이 대의적 계산이 아니고 공천? 굉장히 소화적인 계산이에요. 자기들 공천, 자기들 안전.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 대의가 없는 거죠.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 올림픽 공원에서 저 장동혁 그리고 황교안 두 분이 그 조우했을 때 보여줬던 그 모습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황교안 대표 전 대표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그 부정선거 쿼터를 이제 먹은 네. 건가요?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쳤지만 황교안 응원해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진짜로 황교안이 돼버린 거예요. 장동혁은 황교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 올림픽 공원에 가서 본인이 이제 내가 부정선거의 선두주자다라는 걸 사실상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이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오른쪽으로 이동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왕창 넓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아니,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거 뭐 하는 짓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정치적 역동성을 발휘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새로운 뭐 보수진영 전체로 보면 그렇죠. 그게 맞죠. 예, 그렇게 네. 하면서 역동성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당 전체를 극우 쪽으로 확 끌고 가버렸어요. 이거 진짜 큰 문제인데 그러면서 하는 게 이제 윤리위 가동하고 그리고 또 본인은 선거 때는 미국 가버리고 그리고 뭐 올림픽 공원에 뭐 28번을 갔다나 몇 번을 갔다나 뭐 계속 출몰 하면서 나는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거를 우리가도 아니야 이제는. 내가 황교안이다. 뭐 이렇게 선언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계셔서 정말 걱정이에요. 이게 그 오랫동안 전통을 자랑하는 보수정당이 그리고
그리고 보수정당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상당히 개혁적인 정당이었거든요.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박정희는 다들 반대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짓자 그러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도입했고 그다음에 뭐 소양강 댐 짓고 댐 50개나 지었어요. 그리고 포항제철 만들고 이러면서 다들 반대하는 거 중화학공업 육성하고 하면서 개혁 정책으로 밀어가서 능력으로서 승부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보 정당이 이념으로 승부하려고 그러면 대개 보수 정당은 개혁적인 어떤 정책들로 승부를 해왔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 야 이거 지금 우리 정당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옛날에 과거에 진보 정당에서 했던 거 부정선거 내지 뭐 그것도 부정선거도 그 진보 정당에서 먼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김어준 씨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얘기했었고 그런 쪽으로 간다? 이게 도대체 당을 아예 그냥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벼랑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사실 이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 이제 평범한 이제 우리 생활인들이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뭐 최근에 뭐 이제 세제 개편안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망한 사람들이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대안 세력으로 야당을 한번 슬쩍 봐도 저기는 정말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지지를 못하는 이런 경향이 되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지금 분위기가 절호의 찬스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습들로 당권 유지에만 좀 혈안이 되면서 좀 오른쪽으로 세게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조강특위를 가동해가지고 당협위원장들 손보겠다 뭐 이제 뭐 이런 행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당내 군기잡기 차원인데 이런 것들을 하고 윤리위를 가동시켜가지고 또 징계하고 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당권에 좀 수호에 몰입하는 모습들로 가는 것 이게 뭐 현실적으로 자기 당권을 유지하는데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보수 정치 전반으로 봤을 때는 정말 참 잘못된 방향이라는 인식에는 뭐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뭐 이제 이런 조강특위 특히 조강특위 가동하는 것 같은 해서 이따 뭐 김종철 최고한테 여쭤볼 텐데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좀 현직 당협위원장들 좀 교체하고 뭐 이제 이런 손보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뭐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조강특위는 뭐 연례 행사처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빈 당협들 정상화하고 네. 하위평가 그다음에 하위평가 교체하고. 교체하고 뭐 정당이 그럴 필요가 있죠. 어느 정당이고 어느 대표 시기이고. 그러나 이제 지금 시점에 그걸 추진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워낙 정당 대표가 당을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협 빈대나 아니면은 조금 하위 평가를 받은 당협을 누구로 어떤 사람으로 교체하는지를 보면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하는지도 보이겠죠. 근데 지금 하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총선 앞두고 또 다 바뀔 텐데. 그러겠죠.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총선 공천까지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본인 임기는 일단 내년 8월까지고 네. 연임을 도전해도 본인이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네. 때문에 지금 조강특위 해가지고 누구 임명하고 이런 게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게 지금 보수 정당이 변화해야 될 시기에 그리고 뭔가 혁신해야 될 시기에 그럼으로써 야당으로서 견제력을 발휘하고 정치 전체를 조금 이제 견인하고 균형을 갖춰야 될 이럴 시기에 그걸 못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얼굴로 총선 치른다는 상상은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걸 총선을 치른다고 생각하겠어요. 다만 이제 자기들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혹은 내 이 정치적 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두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내년 2월쯤 되면 임기가 6개월 이내로 남으니까 그때 바꾸면 된다. 그때 이제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갖는 지도부를 놓고 그렇죠. 판을 다시 짜면 된다. 뭐 이런 계산이잖아요. 내년 2월에 순순히 물러나 줍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년 2월에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알겠습니다. 이제는 당 정상화해야죠. 네. 우리가 물러날게 이래 주냐고요. 그 장동혁 대표도 뭘 하잖아요. 계속. 네. 자기 당권 강화를 위해서 뭐 경쟁 그 세력도 쳐내기도 하고 자기 사람 넣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는 뭐 교체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령 교체를 해도 장동혁 대표가 자기가 자기 임기를 정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 연임 도전할 거야. 네. 그 정청래 대표라는 교과서가 있잖아요. 네. 지금 교본이에요, 정청래 대표가. 나도 저대로 하면 되겠다. 요즘 레토릭도 비슷해요. 당원 주권 강화. 네. 이게 정치권에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좋은 건 안 퍼지는데 나쁜 거는 삽시간에 퍼져. 민주당에서 윤리위 얘기하는 거나 네. 지금 장동혁이 당원 주권 얘기하는 거나 네. 아니 당원 주권이라는 건 정당에서 원론적으로는 좋은 얘기인데 그 당원들이 어떤 당원들인지 보자면 구독자들이에요, 이제는. 네. 예전 같은 당원이 아니고 네. 고성국 구독자고 김어준 구독자고
그리고 그런 외부 스피커들의 영향에 휘둘리고 국민의힘 막 신천지 들어와 있고 통일교 들어와 있고 복잡해요. 거기서 당원 주권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 없는 얘기인데 네. 이제 그런 논리를 쓴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내년 어쨌든 총선 앞두고서 당의 정비와 경쟁력 강화 막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인데 여야 막론하고 네. 근데 그게 되겠냐? 음.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막 전당대회 치르면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박수 쳐요. 싸우라 싸우다 그냥 막 폭망해라 이러고 있는데 네. 저는 자기들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의 플레이어인데 이제 그런 플레이어스 역할을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이제 또 좀 관심을 갖는 게 다음 주에 또 이제 뭐 징계 대상자가 된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이 뭐 소명을 듣기로 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이 네 명이 이제 비당권파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 사실 뭐 특히 뭐 이제 뭐 서범수, 진종호 이런 의원들은 뭐 이제 명분도 있고 뭐 하니까 뭐 되게 세게 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의 관측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또 징계 전문가 아니십니까? 우리 또 김채욱께서 아니 그 본인들한테 소명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소명서가 갔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들이 결정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있는 한은 네. 어떤 경우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 배후에 버티고 있는 한은 그 결정 자체가 합리적이라든가 이해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다른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도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적어도 윤민우 윤리위는 이미 윤리위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예요. 그거는 그냥 장동혁 대표의 사적인 보복을 위한 칼날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무슨 윤리위 공당의 윤리위로서의 자격이 있나 싶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윤리위원장 자체가 지금 부위원장하고 계속 싸우고 있으면서 네. 부위원장이 빨리 물러나라 당신 그리고 네. 당신이 뭐 그 자기 마음대로 결정문도 혼자 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 계속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외부 인사하고 상의해가면서 이거 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원래대로 하자면 배현진 의원이나 혹은 저에 대한 어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을 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윤리위원장 물러났어야 돼요. 당연히. 장동혁 대표하고 똑같아요. 선거에서 지고도 안 물러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분도 그 윤리위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름에 걸맞지 않는 법원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안 물러나잖아요. 그럼 두 분이 똑같은 데칼코마니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리위원들을 계속 임명을 했다가 사퇴하면 또 다른 사람 임명하고 또 다른 사람 임명하고 이래 가면서 정족수를 채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자유당 시절에 무슨 발췌 개헌이나 4.4.5입 개헌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 근데 도대체 이런 윤리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내려진 결정은 네. 법원으로 가면 법원이 이 윤리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 그 정당의 윤리위가 무슨 당 대표의 사적 그런 그 기구로서 마음대로 이렇게 뭐 수시로 사람을 바꿔가면서 자기들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넣고 이런 거 윤리위 아니다라는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식적인 판사분이라면 재판관이라면 그런 판결을 내릴 겁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그 대법원장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네. 그래서 무슨 이런 식으로 막 헌법재판관도 내 마음대로 바꾸고 네. 그 필요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 다 집어넣어서 판결을 내릴 때까지 내가 원하는 판결 내릴 때까지 이 판결을 계속하겠다. 재판을 하겠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윤리위 뭐 세게 나가겠죠. 세게 나가지만 한번 해보라고 하시죠. 뭐. 또 가처분이 이어지고 이럴 수 있는 수순으로 그 가처분이 만약에 이제 줄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그때야말로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됩니다. 그렇게 법원에 의해서 정당성을 또 부인당하면 어떻게 할지 뭐 지켜봐야죠. 뭐.